쇳소리, 바람소리 들리십니까? 오늘도 야후 파이낸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한 미국 주식 투자 분석하기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펀더멘털 분석 한번 해보실게요. 저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를 그려서 차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과거 주가를 분석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말 그대로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은 대단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대단한 투자자들은 다 기업 자체의 가치, 즉 그 기업이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현금 흐름이 바로 분배돼서 디스트리뷰터 될 때 그것이 주주 가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식의 가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한 오너십, 소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에요. 이익이 생각보다 덜 나면 주가가 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대체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는 뭐냐? 그 회사의 기본 가치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AAPL이죠. 그럼 처음에는 똑같이 썸머리 페이지에 들어가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파이낸셜에 가서 파이낸셜을 클릭을 하면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세 가지가 기본이죠. 손익계산서,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TTM, 이번 회계연도의 실적입니다. 2019년도 9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1년치 수익 비용 내역이죠. 전년도, 거전년도, 거전년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TTM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회계 결산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연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밸런스 시트라는 건데 대차대조표죠.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보면 자산 부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면 expand all 한번 다 펼쳐봐라 이게 나와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다른 자산 항목 그리고 부채 항목이 나옵니다. 처음에 한번 캐시를 한번 보세요. 캐시를 쭉 보면 이거 단위가 $1,00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6,700만이 아니고 6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7 빌리언이고 74 빌리언이고 66 빌리언이고 100 빌리언이고 현금 흐름은 대체로 캐시 자체의 보유는 어때요? 대체로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죠.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라는 거는 뭐 현금 등가물이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 뭐 같은 거, 그러니까 시장성이 높아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한번 보면 그 회사의 현금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금액이 작으면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안 좋은 신호죠. 그런 경우에는 Total Current Asset이라는 게 단기 자산이거든요.
현금, 그리고 receivables, 수익 채권, 그리고 재고 이런 것까지 포함한 단기 자산,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total current liabilities라는 것은 단기 부채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들, accounts payable,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보통 단기 부채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이 회사는 total current asset이 162빌리언인데 current liability는 105빌리언이니까 total current asset이 더 커져. 그럼 이 회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해요. 순운전 자본이 총 current asset 마이너스 총 current liability거든요. 플러스죠. 그래서 리퀴디티에 크게 문제가 없다. 유동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빚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회사 빚 보면 91빌리언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총 자기 자본은 보면 비슷하게 90빌리언이죠. 그러니까 빚하고 자기 자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50% 정도죠.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자, 이런 것들 정도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유동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체크해 보시고, 아, 이 회사는 안정성이 있구나. 그럼 두 번째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이 회사의 마진이 어떤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총 매출 260빌리언인데 여기에서 자, 비용들, 영업 비용들 제하고 그리고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순이익 나오잖아요. 그 순이익 55빌리언. 자, 그런데 총 매출은 260억 빌리언. 그리고 55 나누기 260 하면 21%예요. 이게 순이익률이거든요. 순이익 마진이죠. 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삼성전자는 이게 애플만큼 높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하면 말 그대로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갤럭시보다 한 개 팔 때. 근데 비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중국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하겠죠. 그럼 이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박하게 나오겠죠. 같은 숫자를 팔아서 이익이 적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t profit margin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애플이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보면 여기 이제 밑에 operating income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세금이나 이자 내는 거 그런 것 말고 그 회사의 core business에서만 나온 이익을 보는 거죠. 이게 보면 작년에가 피크였고 금년에 좀 줄었지만 대체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ROE인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것은 이 단기 순이익 55를 대차대조표에 가보세요. 대차대조표에 가서 여기 보면 토탈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 토탈 shareholders equity, 이게 뭔가 하면 총 자기 자본이에요. 총 자기 자본은 이 stockholders equity 107이고 common stock, 이게 주주들이 납입한 거예요. 이게 40이고 그 다음에 70, 이게 이제 retained earnings인데 이 retained earnings은 이 회사가 이 common stock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있죠? 그게 당기순이익이죠. 이익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남은 돈,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리테인드 어닝즈로 플러스가 돼서 회사의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밑에 마이너스는 이제 여러 가지 회계적인 어떤 오류를 정정하고 나면 107이 나오죠. 그래서 107빌리언의 자기 자본을 써서 이 회사는 55빌리언의 이익을 낸 거예요. 그럼 55 나누기 107, 55는 당기순이익이죠. 107은 총 자기 자본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51%가 나와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할 때 ROE가 모든 파이낸셜 레이쇼, 재무 비율들의 왕이라 그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게 20%가 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식들 아마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ROE 20%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들은 물론 20% 넘어가는데 이 회사 51%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수익성 패스. 좋죠. 그러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아시겠지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익을 땡겨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과연 보수적인 관점에서 잘 이렇게 회계된 것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회사의 현금이 어떤 소스에서 창출되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회사의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첫 번째, 영업에서 사용되고 창출되는 현금. 영업 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투자 활동, investing activity에서의 현금 흐름. 세 번째는 재무 활동, financial activity에서의 현금 흐름. 이렇게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영업이죠. 영업에서 제대로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아까 우리가 볼 때 당기순이익이 55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이 반드시 55빌리언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55조만큼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현금은 미래에 받을 수도 있고 땡겨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현금 흐름표를 보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depreciation, 그러니까 대손상각을 한 게 있는데 이 대손상각은 집기나 아니면 공장, 설비 같은 걸 샀을 때 시간이 흐르면 차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에 비용이 생기고 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만큼 1, 2빌리언만큼 비용이 생겼다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지만 이만큼 회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그냥 회계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줄어드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벌렸느냐 안 벌렸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이걸 add back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항목들에서 돈이 현금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재고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이 회사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69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보다 더 높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회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순이익률도 높게 나왔고 그리고
ROE도 높게 나왔는데 그 당기순이익의 earnings quality, 수익의 질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investing activity에서 그러면 갑자기 이게 확 늘어난 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재무적으로 그러면 어떠냐? 재무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썼어요. 94빌리언이나 나갔는데 재무적으로 현금이 많이 나갔죠. 아,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한번 봤더니 common stock repurchased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면서 배당금도 지불했어요. 그죠? 견조하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회사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그러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뭐 주가도 당연히 높을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주가가 기본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게 아닐까?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한번 다시 대차대조표로 가서 아까 보면 이건 최근 걸 보시면 돼요. 최근 거에서 총 자기 자본이 90빌리언이죠. 90빌리언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 대차대조표 상에 있는 숫자죠. 회사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부상 가치라고 그래요. book value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실제 시장이 평가하는 이 회사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가치가 바로 총 market value예요. 시장 가치인데 그게 여기 나오는 시가총액이죠. market cap이죠. 이거는 얼마냐 하면 1.456 트릴리언이죠. 그래서 1.456 트릴리언이니까 1456 빌리언이죠. 이것을 북밸류로 나누면 16배가 되죠. 그죠? 아, 이거 좀 커요. 제가 볼 때 이거 커요. 왜냐하면 보통 한 5배, 3배에서 5배 정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상당히 큰데 다시 한번 자, 파이낸셜로 가서 자, 대차대조표로 가서 자, 이거 expand 하고 내려와서 토탈 쉐어홀더 보니까 네, 이거 뭐 107, 많을 때 134, 107, 그죠? 아유, 좀 찜찜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마켓 밸류가 북 밸류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즉 주식이 오버밸류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변명거리가 있죠. 뭡니까? 네, 이 회사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현금이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Market to Book Value, 장부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높았던 겁니다. 그거 excuse 되죠. 또 하나 시장 가격하고 Financial, Fundamental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PE 레이쇼예요. 그러니까 Price Earnings Ratio죠. 즉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자, 여기 있는 335.90이라는 것은 한 주당 시장 가격이죠. EPS라는 것은 여기에 이게 12.73인데 이거는 한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PE라는 것은 이 시장 가격에다가
EPS를 나눈 것이에요. 2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의 평균 PE가 전통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는 25 정도까지 상승했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던 예일대학의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버블이 끼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소 PE가 높더라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성이 높을 경우에 그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쳐주기 때문에 PE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구조도 견실하고 성장성도 좋죠. 그래서 26PE면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는지 어널리시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익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겠죠. 이게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30명이 넘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30개가 넘는 그 대형 금융기관들, 증권 회사들이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EPS 보는 건데 금전에 6월달 1.99 보면 9월달 2.81, 12.38, 그죠? 이게 분기 비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도로 보면 2020년에 12.38이면 2021년에 14.86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괜찮은 성장이죠. 레베뉴 볼까요? 매출, 수익, 총수익. 이것도 보면 금년에 263이면 내년에는 296. 견조하죠. EPS 트렌드도 보면 12.38에서 14.86 이렇게. 근데 과거의 예측치도 쭉 나와요. 크게 변동이 없죠. 자, 그리고 아직 야후 파이낸스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게 여기에 이 레코멘데이션 한 이 트렌드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3월 달에 보면 스트롱 바이가 13개 기관, 그 바이가 10개 기관, 홀더가 18개 기관이었는데 그 전에 보다는 바이나 스트롱 바이가 줄어들긴 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건데 대체로 봐서 어때요? 견조하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애널리스트 프라이스 타겟이 나오죠.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바이라는 것이고요. 에버리지 타겟이 323이었는데 커런트가 336. 자, 그러니까 타겟보다는 좀 높네요. 그죠? 사기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죠. 야후 파이낸스 이거 공짜인데요.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주식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